다음 챕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돈의 성격. 야, 돈에 무슨 성격이 있어? 돈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고 잘 판단해 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디에 어느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돈의 성격 한번 차분하게 보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M2가 이렇게 쭉 증가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 가치를 아까 금은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데, 금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거기에 관해서 금은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어요. 근데 구리는 반영을 잘 못하죠. 왜냐하면 구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산업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주 예전보다 4배 정도 된 것 같긴 하지만 이 위치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대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지금 계속적으로 해퍼지고 있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어요. 어떤 자산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죠. 그것들을 잘 해지해서 가격 반영을 할 수 있는 자산이 있고 어떤 자산은 못하는 자산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코스피 200이죠. 한국의 코스피 지수들은 인플레이션에 제대로 대처를 못했어요. 개별 종목들로 보면 퍼포먼스는 당연히 다르고요. 지금 현상이 그런 게 과거에 그랬기 때문인데, 과거에 그래왔던 걸 우리가 그래프로 보는 건데 미래에도 똑같을 거냐,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진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게 혼인건수입니다. 혼인건수가 10년 전에 6이 넘었었습니다. 지금은요 3.7입니다. 40%가 줄었습니다. 40% 이상 줄었어요. 앞으로도 줄 것 같죠? 건수입니다. 혼인건수가 주니까 당연히 합계 출산율도 줍니다. 0.8. 올해는 0.7로 가고 있죠? 확 줄었습니다. 혼인건수가 그래서 총 보면 19만, 출생아 수는 26만입니다. 출생아 수는 혼인건수의 과거치의 누적으로 인한 결과물이니까 지금 혼인하고 나서 애를 낳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결국은 요것들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요것들은 더 줄 게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 구조를 갖고 있죠. 이 구조가 갖고 있는 게 엄청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뭐를 의미하느냐 보자고요. 지금 아주 도톰한 부분, 도톰하고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 여기를 보자고요. 여기가 40에서 60이 아주 도톰한 부분이라고 보면 될까요? 자, 그러면 여기하고는 거의 배 차이죠? 그러니까 10에서 15하고 여긴 배 차이란 말이에요. 자, 30년 후로 가면 여기는 70, 90이니까 여기로 올라가고 40은 여기로 올라가고 여기서는 나이가 도톰했던 요 사람들은 죽어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로 오는 애들은 여기 있죠. 자, 그게 뭔 이야기인지 어쨌든 인구 분포를 보고 여기를 머릿속에 딱 넣고 나서 다시 다른 자료를 보면 총소득과 총자산입니다. 지금 인구가 도톰했던 여기 자산이 많이 갖고 있는 층입니다. 소득도 많고 자산도 많은 층이에요. 요 부분이 인구가 되게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우리가 다 알죠? 나이가 먹고 소득이 없으면 생활비도 많이 들지만 과거보다 뭐가 많이 들어요? 의료비가 많이 듭니다. 우리가 생명이 연장되면서 많이 들죠?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8천만 원씩도 들고 먹는 거 아닙니다.
의료비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자산이 소득이 없어지니까 여기서부터 요 자산을 갉아먹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식한테도 나눠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들의 자산의 70%가 뭐예요? 이들의 자산의 70%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십시오. 1번 현금, 2번 주식, 3번 부동산. 뭔가요? 네, 3번 부동산이죠. 일반인들 얘기입니다. 슈퍼리치 얘기가 아니라 일반인들 얘기입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물려주든 뭐하든 이 사람들의 부동산을 얘네들이 받아줘야 되거나 지어서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슈퍼리치는 빼고 일반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결혼을 안 합니다. 여기는 결혼을 많이 했죠. 아까 혼인율이 되게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결혼도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집이 가족 구성원 집들이 필요한데 여기는 대부분이 혼자 살죠. 그런 집이 필요하지 않죠. 다른 거주 형태가 필요한 거죠. 세대 수가 많아져서 부동산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게 바뀝니다. 이들은 부동산을 내놔야 될 것이고 좀 있으면 누군가는 그걸 사야 될 것이고 그걸 사서 결국은 젊은 층들이 홀로 살 수 있는 집들로 변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보면 2019년도 자료에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점점 더 결혼을 안 하고 출생을 안 하고 있다. 물론 얘네들이 결혼해서 또 5년 지나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게 확 줄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볼까요? 또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다주택자가 돈을 많이 벌었죠. 뭐 올해는 좀 아닐 것 같은데 여태까지는 그래왔습니다. 근데 30년 후에도 그럴까? 그러면 이게 주택만 그럴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59등. 50. 자, 그것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제가 다시 와서 1, 2가구 인구가 늘어서 세대수가 필요하다. 오케이. 알겠죠?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저것도 늘지 않죠? 이렇게 일반 가구, 주택을 소유한 가구도 늘었어요. 잘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와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들이 소유하거나 이들이 소비해서 늘어난 한국의 소비 패턴은 유지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헷갈리게 하는 게 뭐죠?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돈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가격은 오르는데 그게 충분히 인플레이션을 반영할 정도인지 아닌지는 다시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기준으로 보면 집값이 1억, 1억 5천, 2억 이렇게 오르는 게 맞는데 그것들이 돈의 가치하고 비교해서 보면서 훨씬 더 가치 방어가 잘 되고 플러스 알파가 되는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구들이 만들어 놓았던 소비했던 것들이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비단 부동산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돼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요. 졸업을 미룬 학생들이 거의 반에 육박하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걸 생각하지도 못했죠. 네. 이런 식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를 잘 보고 우리 생활 패턴을 보고 돈이 풀리는 걸 보고 어떻게 해야지 내 자산이 손해를 안 보고 더 가치 반영이 잘 되는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주식도 그런 안에서 고민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큰 주제로 쭉 끌고 온 것들은 뭐냐면 돈의 가치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슈퍼리치의 결과 그리고 지금 부동산의 결과물이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결과물만 보면 그 과정들이 달랐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구성 요소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결과물은 또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하자. 또 고민하자. 그러면 새로운 투자 기회가 보인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